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윤입니다. 5년 만이죠. NAD M33의 새 버전 V2, NAD M33의 V2 버전이 출시됐습니다. 벌써 뉴스는 올 봄부터 들려서 올해 5월에 있었던 독일 뮌헨 페어에서 선을 보여서 실물을 보고 들은 분들의 리포트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NAD M33은 램브룩 그룹하고 한 패밀리가 된 이래 가장 히트작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만큼 램브룩 그룹이 많은 공을 들였던 그런 제품이죠. 오디오 업계의 이 신구 인플루언서들끼리 이런 아주 맨파워들이 잘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과정 자체도 상당히 잘 짜여졌던 그런 제품이었죠. 그 중요한 건 실제 제작된 제품이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능수능란하고, 이 성능도 성능이지만 사용자가 음악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반경에 있는 그 모든 걸 사실은 다 집어넣은 그런 제품이라는 데서 의미가 좀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 화제성만큼이나 시장은 크게 반응했고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했죠. 그로부터 딱 5년이 지나서 버전 2가 발표됐고요. 그 새 제품 라인업에는 인티앰프인 M33 외에도 불과 작년에 발표됐던 M23 파워앰프의 V2 버전, 인티와 파워앰프가 동시에 출시됐습니다. 새 인티앰프에 들어간 그 업데이트된 아키텍처를 파워앰프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굳이 시차를 둘 필요 없이 현 시점에서 동시에 인티앰프와 파워앰프가 움직이게 그렇게 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두 편에 걸쳐서 오늘은 인티앰프인 M33, 정확하게는 블루 OS 스트리밍 앰프라고 부르죠. M33 V2를,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파워앰프인 M23 V2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M33 V2, 새 버전 M33은 뭐가 바뀌었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미리 요약을 해드리자면 기본적으로 M33의 가장 코어한 부분, 이 핵심적인 부분들을 순서대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꽤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 M33에 대해서 아쉬웠던 부분들, 실제로 사용자들이 야 요것만 좀 좋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걸 모니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놨습니다. 좀 이따 이제 음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그런 변화가 있는 V2라는 걸 알려드리고 뭐가 바뀌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M33의 심장과도 같은 그게 바로 퓨리파이 아이겐탁트라는 획기적인 D클래스 증폭단이었죠. 그거를 이 세 사람, 제가 이제 오디오계의 마당발이라고 일컫는 피터 링돌프와 그 다음에 두 명의 테크니션 브루노 푸제이와 라스 리스보, 이 세 사람이 기획한 프로젝트인 그 퓨리파이 프로젝트, 거기에 첫 제품이었던 아이겐탁트라는 이 D클래스 증폭단을 개발하자마자 처음으로 투입한 게 그게 바로 M33이었고, 뭐 그걸 바꿔 말하면 M33이 이 퓨리파이 아이겐탁트의 어떤 테스트베드, 이 시장이 먹히냐 안 먹히냐를 테스트해보는 제품이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퓨리파이 아이겐탁트가 최적으로 동작하도록 만든, 처음부터 M33을 위해서 개발한 그런 증폭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대단히 좋아서 그 이전에 D클래스 증폭단에서 격차를 크게 두고 훌쩍 뛰어넘어서 D클래스 증폭단 앰프가 새로운 경지로 진입하는 그런 성과를 얻었었죠. 그래서 버전 2에서는 업버전 퓨리파이 아이겐탁트를 투입해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똑같아요. 뉴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이게 뭐가 바뀐 거냐 그러면 D클래스 증폭단에서 필요했던 덕목들이 일단 대거 개선이 됐죠. 일단 SMB를 높인, 그러니까 노이즈 레벨을 낮춘 그런 저노이즈 설계를 우선 손을 크게 댔고요. 그 다음에 출력 임피던스를 낮춰서 드라이브 성능이 좋아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히 말해서 앰프의 출력단이 갖춰야 될 그런 덕목들을 대부분 업그레이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결과로 해상력이 좋아지고 드라이브 성능이 좋아졌다고, 이게 NAD 쪽의 얘기고, 제가 이제 음악을 듣고 나서 그 부분이 어떤 변화를 했는지, 변화 자체가 굉장히 분명해요. 그게 저희들이 듣는 음악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그거를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여하튼 그게 많이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 DAC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원래 NAD M33에 들어가 있는 칩도 5년 전엔 최고의 칩이었죠. ESSI의 4부로 ES9038Q2M이 들어가 있었죠. 전원 용량도 컸던. 그게 ES9039 프로로 바뀌었습니다. 그 비트레이트와 샘플링 레이트 그 해상력은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냐면 여기서도 노이즈 레벨을 대폭 낮추고 다이나믹 레인지를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ES9039 프로가 투입된 거는 새 출력단인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버전 2에 공급이 되는 그 초저하 노이즈를 설계한 출력단에 노이즈 레벨을 낮춘 채로 입력이 되게 한 그런 입력단과 광대역으로 재생할 수 있는, 노이즈 레벨을 낮추면 대역을 넓게 설정해도 그게 음악적으로 다 표현이 돼서 시청자가 듣는 음악의 품질 자체의 변화가 꽤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새로 바뀐 출력단과 보조를 맞춘 그런 새로운 DAC 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단순히 같은 회사의 칩만 변경이 됐다기보다 조금 부연 설명할 게 있는 게 MQA 랩스, 이 회사에서 공급한 두 가지 회로가 있어요. 그게 포커스와 크로노. 그러니까 포커스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기술이고, 그 다음에 크로노는 디지털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기술. 이 둘을 서로 맞물려서 대단히 정교하게 변환하는 그런 회로가 투입되어 있어서 새로 바뀐 ES9039 프로 이 DAC 칩셋이 이 MQA 랩스에서 디자인한 요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 회로를 타고 흐르게 좀 더 자연스럽게 변환하게 한, 이게 사실은 퓨리파이 아이겐탁트의 새 버전 못지않게 이 M33V2에 큰 변화를 가져온 아주 실질적인 부분이라는 거를 좀 이따 음악을 들어보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쪽에 생긴 일이고 바깥쪽에 인터페이스도 바뀌었습니다. 밸런스 프리아웃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원래 M33도 아날로그 출력이 있어서 RCA, 이 언밸런스 출력으로 외부 다른 파워앰프 연결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밸런스 프리아웃까지 추가시켜서 밸런스로도 언밸런스로도 두 개의 파워앰프 연결할 수도 있는, 그게 꽤 의미심장한 변화로 보이는 게, 전에 언밸런스 프리아웃은 약간은 형식적으로 뒀다는 느낌? 왜냐하면 M33을 출시할 때쯤만 해도 NAD의 다른 마땅한 마스터 시리즈 파워앰프가 딱히 없었어요. M23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유사 등급에. 그래서 뭐 타사 파워앰프랑 이렇게 물려 쓰는 그런 정도의 용도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언밸런스 출력이었는데, 밸런스를 갖춰 놓으니까 일단은 자사 M23하고의 연결도 그렇지만 조금 더 원거리로, 풀이는 풀이대로 이 MQA 랩스가 투입한 새로운 ADDA 변환에 조금 더 향상된 사운드를 그대로 좀 본인이 쓰고 싶은 파워앰프 쪽으로 마음껏 출력을 해서 써라, 이런 의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전에도 안 그랬던 건 아닌데, 일단 밸런스 단을 갖췄다는 거는 원거리로 노이즈 없이 전송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걸 바꾸는 과정에서 뒤쪽 레이아웃이 꽤 많이 바뀌었어요. 오리지널 M33은 그 사용자가 쓰든 안 쓰든 스피커를 두 조를 연결할 수 있게 두 세트의 스피커 터미널, 그래서 좌우 합쳐서 총 8개의 스피커 출력 단자가 있었는데, 야, 이거 이렇게 많이 이 제품을 실제로 사용할 용도 외에는 한 조를 다 빼버리고 양쪽에 딱 두 개의 스피커만 연결할 수 있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씩 총 4개의 스피커 터미널로 새로 편성하고, 그 스피커 터미널의 위쪽으로 언밸런스와 밸런스 프리아웃을 독립시켜서 그렇게 배치를 시킨 게 그게 눈에 띄입니다. 그 왼편에 있는 나머지 레이아웃들은 원래 M33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원래 M33에 있던 디락 라이브가 이제 풀 버전으로 확장이 됐죠. 그러니까 디락 라이브 베이스까지 컨트롤되는 그런 풀 버전이 기본 탑재되는 게 이 M33 V2에서의 새로운 변화고요. 그래서 NAD에서는 이러한 V2로의 새로운 변화를 두 가지 문구로 그냥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가 Refined Sonic Performance고 두 번째가 Enhanced Connectivity예요. 이게 아주 명쾌하게 새 제품을 설명해 준 거기도 하고 꽤 의미심장한 얘기들이 들어있는 게, 앰프 본연의 성능인 소리를 내는 성능 자체가 이 향상된 게 아니라 refined, 아주 정제됐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M33 V2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고, 음악을 꽤 오랫동안 듣고 나서 극히 공감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성을 좋게 한 거는 지금 같은 밸런스 프리아웃을 추가시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무엇보다 새 버전 M33 V2는 소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뭐 기존의 M33하고 V2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좀 더 극명해지겠지만, M33의 사운드는 꽤 많은 분들이 익숙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직접 사용하시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거나 오가다가 소리샵에서 들으셨거나 꽤 많은 분들이 익숙한 소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 V2는 과연 어떤 소리가 나는지 바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 들어보시죠.
glass of wine before we say goodnight, then lay beside me underneath the stars. And won't you kiss me one more time before this wine goes to my head, and I wake tomorrow wondering who you are. Because I don't know your name and you don't know my story, but if the wine is the one to blame, then let's greet the early morning. Because it's getting late and it's Halloween. It's only you and me, but the city's made for passing lovers, loving leisurely. 이 M33V2 시청에는 KEF의 레퍼런스 1메타, 사운드의 등급이나 그 앰프 소리를 표현하는 그런 모니터적 기질에서 변화를 포착해주는 그런 기질에서 M33V2를 설명하기에 제일 좋은 스피커라서 그렇게 매칭을 했는데, 이 스피커가 가장 잘 맞는 포맷이기도 하고, M33과 다르게 M33V2는 기존의 M33과 공유되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같은 좀 더 섬세한 스피커들과 매칭을 하면은 좀 더 높은 단계까지,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감성 표현까지 그런 게 가능해진다는 게, 이게 사실은 제가 반나절을 들어본 M33V2가 오리지널 M33에서 큰 노선 변화를 한, 그러니까 더 진화를 했다기보다 노선 자체를 조금 다르게 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하는 스피커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하튼 지금 이 레퍼런스 1 메타로 들리는 소리가 기존에 알던 M33 소리하고는 좀 다르지 않으실까요? M33 소리를 잘 아시는 분들이면 특히 바로 구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가 요약을 해보면, 기존의 M33에 아쉬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결국 그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아서 사용을 하고 있었지만, 반대로 M33을 진작에 고려하다가도 난 요 부분 때문에 일단은 대안은 없지만 요거는 좀 애매해서 좀 보류를 할래, M33이 확 땡기질 않아 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주 다재다능한 그런 기능에다가 사운드 품질도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뭔가 이 음색과 음의 이런 드라이브 패턴 자체가 뭔가 좀 따뜻한 감성을 표현하는 건 좀 부족하다는 느낌? 그게 귀로만 들어서 짚어낸 거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M33의 성향을 잘 포착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M33 기존의 UDC 같은 그런 D클래스 증폭단하고 다르게 꽤 정확한 표현과 쾌속으로 달리는, 그래서 대역도 넓어진 그런 장점이 있었지만, 음을 맺는 과정에서 꽤 단정하게,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아주 간결하게 음을 맺는 그런 특성을 띄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분들한테는 장점이 돼서 그래서 M33에 불만이 없었지만, 나는 이 부분이 조금은 뭔가 좀 뉘앙스도 있고 양감도 더 나왔으면 좋겠고 탄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기존 M33에 불만이 됐던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낸 것 같아요. 램브룩 그룹과 이 NAD의 기획자들은 나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바꾸자, 우리 기존의 성능 그대로 유지하되 음색과 이 드라이브 스타일을 조금 감성적인 데까지 진화시켜보자, 그런 앰프로 새 버전을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들이 모아졌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아주 스마트했죠. 새로운 칩을 쓴다거나 아니면 그냥 출력, 이미 200W의 출력이 되는 이 앰프의 출력을 거기서 뭐 한 250W, 300W로 만들어서 새 버전을 내느냐, 그러고서 뭐 DAC 하나 조금 더 해상도 좋은 걸 꽂느냐, 이게 아니고 AD/DA 변환하는 새로운 로직을 탑재시켜서 전반적인 노이즈 레벨을 낮추고 음을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순간에도 지나치게 빠르게 맺지 않고 그 음의 질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순간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자, 뭐 이런 의견이 모아져서 제작을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퓨리파이 아이겐탁트를 그런 성향으로 튜닝을 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입력단부터 출력단에 걸친 노이즈 레벨을 낮추고 대역을 넓히고 꽤 촘촘한, 이전보다 훨씬 아날로그스러운 그런 감촉을 줄 수 있게
그런 드라이브를 할 수 있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대단히 매끄럽고 섬세해요. 가끔 이 섬세하다는 표현은 해상도가 같이 따라오면서 살짝 나리선, 미세한 부분을 표현하지만 그분이 지나치게 해상도를 강조해서 약간은 날카롭게 들린다거나 그런 섬세함 쪽이 아니고 아주 작은 입자들도 촘촘하게 커지고 줄어드는 그런 변화를 보이는 섬세함이란 얘기죠. 그래서 음의 감촉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드라이브하는 성능이 오히려 좀 축소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NAD33의 기존의 드라이브 성능은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매끄럽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드라이브 파워가 저는 살짝 늘어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사에서는 드라이브 성능이 늘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출력이 이렇게 늘어난 그런 에너제틱한 그런 변화가 아니고 원래 음에서 들려야 되는 피치를 끝까지 올렸다, 끝까지 파워 핸들링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하는 모습이 새로 생겨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이 같이 결합된 그런 섬세한 매끄러움, 이게 M33V2의 새로운 변화를 그냥 간단히 요약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각이진 강한 에너지가 실려서 살짝 날카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던 그런 곡들을 하나씩 들어보면 대부분 끝이 살짝 연마돼 있어요. 그게 좀 신기할 정도로 이거를 다 규격을 다 맞춰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저희가 많이 듣는 곡 중에 대표적으로 안네 소피 무터가 그 존 윌리엄스의 곡을 연주한 그 영화 주제가 연주한 그 앨범 중에서 이제 듀엣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 곡에서의 안네 소피 무터 연주는 진짜 아주 날카로운 칼이 날려오듯이 날렵하고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예리하게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쾌속으로 날라오는 이런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보잉이 이 앨범에 있는 안네 소피 무터의 연주 스타일인데 가끔은 아찔할 때가 있어요. 이 곡이 이제 다이나믹도 크고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꽤 푸짐한 곡들 사이를 뚫고 그런 날카로운 바이올린이 날라오는 그런 곡인데 가끔 아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고개를 넘으면 귀가 좀 아플 것 같다 하는 순간까지 온단 말이에요. 거의 극한까지 오는데 새 버전 M33V2로 들어보면 그 부분이 에너지의 열기는 똑같거나 좀 더 적극적인 느낌이 나는데 비해서 음끝의 예리한 느낌이 거친 쪽이 아니라 살짝 매끄럽게 마감을 한 아주 기분이 좋은 에너지라고 할까요?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볼륨을 조금씩 더 올리고 싶게 만드는 그런 연주가 됐어요. 이게 아주 이 곡에서의 이 독특한 그런 변화였고요. 베이스 아주 느린 비트로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이런 곡들 있죠. 이런 다이나믹스가 음의 비트를 땅 때리고 나서의 끝이 바로 마무리돼서 이 저음에서도 각이 진 듯한 느낌을 줬던 그런 부분들이 그 비트가 적당히 탄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비트의 순간은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면서 좀 더 생기발랄한 느낌? 이런 느낌을 줍니다. 어쿠스틱 알케미의 자메이카 핫빛 같은 곡이 이 곡의 베이스 비트가 어떨 때는 좀 부풀 때가 있고 어떨 때는 M33으로 들으면 그게 좀 심심하게 비트를 마무리해서 그 미묘한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지금 V2에서의 비트는 딱 듣기 좋은 탄력이 된 것 같아요. 이건 아까 고음에서의 그 엣지를 연마시킨 느낌의 반대편에서 베이스를 듣기 좋게 만든 베이스에 어떤 생기를 불어넣은 그런 효과까지 생기게 한 그런 또 낮은 대역에서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포만감을 주는 편안한 곡들을 들어보면 그런 느낌이 좀 더 편안하지만 생동감도 같이 동시에 늘어난 이게 묘하게 LP를 듣는 느낌에 많이 가까운 디지털 아날로그 변화를 이상적으로 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현상인데 이 느낌은 마치 어떤 기억하고 비슷하냐면 예전에 전원부가 꽤 큰 아주 해상도 높은 DAC 하나를 붙였을 때 그때 생기는 변화하고 꽤 유사합니다. 용량이 늘었다고 뭔가 에너지가 더 커지거나 파워 핸들링이 커진 건 아닌데 전체 음이 좀 더 유연하게 흐르고 소리는 더 적극적으로 들려주는데 거칠거나 강한 소리로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DA 변환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하고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M33은 꽤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고 여전히 이 가격대 앰프들 특히 온 가족이 같이 쓰는 그런 고성능 라이프스타일 앰프를 찾는 분들이 꼭 후보에 한 번씩은 올리는 그런 제품으로도 여전히 후보에 올라 있는데 V2 버전이 되면서 이제 선택은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실제 가격이 기존 오리지널 버전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국내 책정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이미 오리지널 버전 M33이 처음에 출시될 때보다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새 버전이라고 해서 가격이 크게 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이제 M33V2는 조금 더 아날로그틱한, 조금 더 세련되고 고급진 느낌까지 주는
아날로그 쪽에 좀 더 가까워진 그런 앰프가 되었고, 기존 M33은 아마 제 추측으로는 유사 가격대로 V2가 출시되면 단종을 시키는 게 아닐까 뭐 짐작을 해보는데, 또 NAD가 어떤 정책을 펼지, 그 다음에 국내 유통 관계는 어떻게 될지는 확인을 못 해봤고요. 여하튼 M33은 이제 V2로 완전히 새 물결로 갈아탄 그런 제품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케이프 레퍼런스 1 메타도 그렇게 드라이브가 만만한 스피커는 아니에요. 동축 2의 유니큐에다가 똑같은 구경의 우퍼까지 있는 3웨이 구성인데다가 능률이 85dB, 소리가 이렇게 크게 일단 터지지 않는 그런 스피커인데 M33 V2하고 상당히 잘 들어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난이도를 갖는 스피커하고도 좋은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고, 이거보다 사이즈가 더 크거나 능률이 이거보다 좀 높은 그런 멀티 유닛을 단 그런 스피커들까지도 M33 V2는 드라이브를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M33의 원래 명성은 드라이브를 잘하는 데 있었고요. 그리고 원래 갖고 있는 이 계속 얘기지만 그 다재다능한 풍부한 인터페이스와 안 되는 게 없는 뭐 아날로그도 MMMC를 둘 다 지원하고 모든 유무선 인터페이스를 빼곡히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장점들, 그리고 그 블루 OS 시스템의 안정적인 그런 스트리밍 시스템까지를 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M33의 인기를 계속 모아왔는데, 그런 성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제 좀 더 고급지고 세련된 음악성까지 갖춘 새 버전으로 출시가 된 이제 M33 V2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이들 와서 들어보시고요. 저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 M23 V2는 M33 V2에서 단순히 파워앰프만 떼어낸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걸 미리 알려드리고, M23 V2는 좀 더 놀라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M23 V2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